네, 라디오 830 금요 인터뷰. 오늘은 두 분을 모셨는데요. 채식평화연대 권빛나리 사무국장님과 문허부 이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채식평화연대 어떤 단체인지 소개부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채식평화연대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비거니즘이라는 것을 우리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사람들한테 정보도 제공하고 그리고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까? 좀 크게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는 살리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보통 이제 운동이나 활동이라고 하면 어떤 슬로건을 외치면서 그게 삶에서 연장되지 못하거나 그리고 자기 삶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네. 저희는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그림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네.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삶에서 살림을 이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네.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바깥으로는 세상을 향해서 저희가 살림이란 어떤 가치인지 그게 채식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얘기를 해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안으로는 저희 스스로 각자의 내면에 어떤 살림을 또 가져와야 하는지 네. 그래서 안과 밖으로 같이 성장해 나가고 이렇게 살려지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이제 저희 단체 이름에도 평화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평화라는 단어가 주는 또 좋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평화와 그 내 안에 내면의 평화를 같이 돌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살면서 살림을 이루어간다. 살림살이 할 때 그 살림도 맞아요. 의미가 있고 맞아요. 누구를 생명을 살린다 할 때 그 살림 네. 다 동시에 다 갖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나와 너, 이 너에는 인간 동물뿐만 아니고 동물들도 포함된 그래서 결국엔 지구를 모두 살리게 되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채식과 평화 과연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긴 한데 사실 이제 채식이라는 말 자체에는 음식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저희가 단체가 만들어진 게 2015년 정도인데 네. 그때만 해도 이제 비거니즘이라는 말이 좀 대중적으로 알려지지가 않았어서 한글의 표현에서 채식이라는 표현을 빌려온 거고 그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했을 때 다양한 평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것이 이제 채식이 갖고 있는 의미를 따져봤을 때 인간뿐만 아니라 이 지구에 공존하는 다른 생명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실천으로서 채식이 있잖아요. 네. 물론 의식주 모든 방면에서 저희는 비건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 채식, 비건과 평화는 함께 가야 된다고 갈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이 채식이 또 생명 존중과도 바로 또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이 평화가 또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채식의 필요성이라고 할까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일단은 채식은 지금 기후위기 또는 팬데믹이나 또 이제 생명을 좀 물건처럼 취급하는 이런 현대 사회에서 이 단순하게 보여지는 이 먹거리 하나만을 식물식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가져오는 그 이점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지만 실질적으로 내 몸을 이루는 음식을 타자의 고통이 아닌 그러니까 살아있는 어떤
식물은 빛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광합성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좋은 에너지의 음식으로 내 몸을 채우다 보면은 뭔가 자연스럽게 더 지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런 문제점들이나 네. 그런 것들에 더 열리게 되고, 그런 것들에 열리게 되면은 내가 어떤 또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도 되고, 네.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에 좀 긍정적인 순환이 이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도 장점인 것 같고, 또 뭐 아주 개인적으로 또는 건강적으로 또 얘기를 해보면은 어떤 질환뿐만 아니고 뭐 소화가 안 좋다거나 이런 분들도 이런 효과들을 또 금방금방 보실 수 있는 것도 네.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기후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지금 이 채식이 조명을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UN이나 뭐 IPCC 같은 국제사회에서 지금 기후위기의 해결책으로 다양한 이제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뭐 발전 관련 분야도 있고, 네. 농업이나 뭐 먹거리 이런 얘기도 하는데, 거기서 기여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 식물식으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거가 아니고 근거들이 네. 그렇게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채식만으로도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데 어느 정도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가요? 채식만으로도 그렇죠. 일단은 가장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가 기술적으로 발전을 국리를 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연구를 거쳐서 실용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개인들뿐만 아니라 이게 사회적으로도 이 식단을 바꾸는 것의 효과는 바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 곳에서는 또 불이 타고 있고, 네. 한 곳에서는 또 홍수나 가뭄이 또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좀 즉각적으로 잠재울 수 있어서, 네. 당연히 채식이 훌륭한 해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게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어렸을 때 저는 채식이라는 것에 좀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맨날 같이 얼굴 보는 저희 어머니의 영향이 조금 있었고요. 네. 그때 이제 불살생이라는 개념을 처음 알게 됐어요. 네. 내 식탁에 오르는 그런 생명들뿐만 아니고, 친구들이 보면은 학교에서 교과 과정에도 있고 하니까 곤충들 가지고 뭐 실험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저는 좀 저의 어떤 마음에는 좀 약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생명을 그렇게 좀 함부로 물건처럼 대하는 그런 마음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그런 막연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네. 약간의 연결성을 조금 가지게 되었고, 네. 이제 성인이 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좀 하면서는, 네. 그때 이제 좀 정보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장식 축산이라든지,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수많은 그 수평아리들이 태어나자마자 알을 낳지 못하는 남자라는 이유로 바로 분쇄기에 갈려서 죽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되게 아주 충격적으로 저한테 다가왔고, 그런 것들 검색하고 정보들을 찾고 하면서 이게 기후위기랑도 연관이 있구나. 네. 정말 이거는 처음에는 나한테만 좋은 건가 싶었는데, 너무 우리 사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랑 너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또 그런 진실의 정보를 언론에서 왜 안 다루고 우리한테는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네. 이런 어떤 좀 약간 배신감 같은 것도 있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비건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문허브 이사님께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요.
자, 이번 주 일요일 해운대에서 세계 동물 권리의 날 행사가 열리는데 과연 이 세계 동물 권리의 날 어떤 날입니까? 네, 세계 동물 권리의 날은 이 지구를 공유하는 살아 숨쉬는 존재인 모든 동물이 자연스럽게 존재할 권리 그리고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는 걸 선언하는 날입니다. 네, 지구에서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 동물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비인간 동물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날이에요. 네, 세계 동물 권리의 날은 미국 뉴욕에서부터 동물 권리 운동가들이 우리 지구를 위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설립되었습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일요일인데요. 2011년 이래로 올해 제14회를 맞이했어요. 네, 이날 전 세계 150여 개 주요 도시에서는 많은 동물권 및 환경단체들이 우리의 지구, 그들도 주인입니다. 라는 비전을 외칩니다. 인간의 지배로부터 해방될 동물들의 미래를 기념하는 국제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동물들을 위한 현충일 겸 독립기념일인 셈입니다. 한국 부산에서도 작년에 이어서 또 한 번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 나라와 동시적으로 추모의 뜻을 모으면서 시민분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로 한 발 더 다가가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동물들의 현충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더 와닿는 것 같은데요. 자, 이날 행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행사는 오후 5시 반에서 7시 10분까지 진행되는데요. 크게 1부 행사 전 놀이 시간, 그리고 2부 추모 퍼포먼스, 3부 노래와 헌화로 이루어집니다. 1부 놀이 시간에는 돌고래를 바다로라는 보드게임을 함께 합니다. 돌고래를 바다로는 보드 위에 수족관에 갇혀있는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는 협력 게임인데요. 핫핑크 돌핀스로부터 제공받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돌고래 쇼를 소비하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수족관 돌고래 사육 문제에 대해서 자연스레 학습할 수 있는 교육 자료가 되기도 해요. 네. 놀이에 이어서 2부에는 추모 퍼포먼스가 시작되는데요. 2부에서는 진실의 큐브라는 행사를 먼저 10분간 진행합니다. 약 20명의 사람들이 대형을 맞춰서 진실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인데요.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숨겨지고 있는 동물 착취 산업의 현장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매달 한 번씩 진행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네, 관심 있거나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운대 진실의 큐브라는 인스타 계정에 들어오시면 오픈 카톡방에도 초대받아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의 큐브가 10분 정도 진행되고 끝나면 이어서 푸른 정령들의 퍼포먼스가 이어집니다. 푸른 정령들은 바다 생명을 상징하는 푸른 색깔 옷을 입고 주로 해양에서 활동하는 국제 행동인데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곳곳에서 연대하고 있습니다. 네, 착취받는 바다 동물들을 포함해서 모든 지구의 생명들의 고통 그리고 해방의 과정을 몸짓으로 표현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부에서는 동물 해방을 의미하는 자유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동물 권리 선언문을 낭독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헌화로 행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아주 짜임새 있게 그런 많은 행사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 행사가 갖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세계 동물 권리의 날 행사는 이름 없이 잊혀져가는 비인간 존재들을 기억하는 행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농장, 가축시장, 실험실, 동물원, 펫샵 등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십억 명의 동물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먹고, 입고, 쓰기 위해서 매년 2천억 명 이상의 해양 및 육지 동물들을 죽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동물은 개나 고양이 같은 귀여운 반려동물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생쥐, 햄스터, 토끼, 그리고 원숭이,
돼지, 염소, 파충류, 양서류, 물사리 등이 다 포함됩니다. 네, 그들은 지각 있는 생명이지만 자본의 논리로 단순히 기계나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동물 권리의 날은 그들의 죄 없는 죽음을 애도하는 날이자 지구에 사는 모든 동물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알리기 위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2천억 명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마리가 아니고 명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인간의 수를 호명할 때 명이라고 쓰잖아요. 네. 근데 동물도 인간과 동등한 생명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생명 명자를 써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이렇게 명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동물들의 생명도 상당히 인간의 생명만큼 소중하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동물 권리 선언문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동물 권리 선언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모든 존재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진리를 자명하게 받아들이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이 다른 생명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그들 그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인권과 마찬가지로 법에 의해 인정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그리고 이를 박탈하는 모든 행위를 범죄로 감조하고 처벌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담긴 선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 선언문을 저희는 곧 다가올 6월 2일 일요일 한국 부산에서 열리는 제2회 세계동물 권리의 날 행사에서 서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많은 분들께서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동물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평소 그냥 지나친다든지 또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동물 권리가 다른 인권이나 그런 권리 문제에 대해서 비해서 좀 덜 중요시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과연 죽여도 되는 존재가 있을까요? 혹은 차별받아도 되는 존재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아니라고 다들 답변을 하실 거예요. 이처럼 지각이 있는 생명을 가두거나 착취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생각, 그 인간 중심주의라는 사고에 있다고 생각해요. 지구의 주인이 인간이라는 착각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동물은 희생시켜도 된다라는 생각이 사회에 만연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동물 대학살이 가능해지고 기후위기도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요지는 채식을 하라거나 동물을 사랑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뿐만 아니라 그냥 개, 고양이, 돼지, 닭 모두 우리랑 똑같이 기쁨, 슬픔, 두려움 이런 감정을 다 느낀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살아갈 권리를 박탈당한 비인간 동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류는 누군가의 고통 위에서 발딛고 서 있고 그리고 무감각하게 그들의 고통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와 똑같이 아파하고 느끼는 비인간 동물, 그들을 노예가 아니라 이 지구를 공유하는 동료로서 인지하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덧 다 된 것 같은데요. 끝으로 우리 청취자, 이 방송 듣고 계실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각각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이사님부터 해주시겠습니까? 6월 2일 해운대 이벤트 광장에서 예정되어 있는 세계동물 권리의 날
네, 추모 퍼포먼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 부담 없이, 그리고 동물권에 평소에 관심이 없었더라도 그래도 호기심이 생기셨다면 발걸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장님도 마지막 말씀해 주시죠. 아, 네. 아까 참여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저희 일요일에 저녁 6시쯤부터 행사 가능하니까, 네. 그냥 구경 오셔가지고 모래사장 걸으시다가 구경하시거나 또 참여를 직접 하셔도 좋고, 편하게 뭐 나들이 나오듯이 나오셔도 좋습니다. 일요일 저녁 6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는 활동, 뭐, 운동이라고 했을 때, 아까도 저희 4명과 이제 바깥을 같이 돌본다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행사를 통해서 세계 동물 권리의 날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또 그것이 단순히 법적으로 또는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또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이 지구를 함께 살아가는 일원으로서 어떤 시민의식을 가져야 되는지를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행사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채식평화연대 권빛나리 사무국장과 문허브 이사와